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자, 벌써 3월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났는데요. 울산의 여러 가지 문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코앞에 있고요.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 양상이 확 변했습니다. 그리고 영남 알프스 개발 문제가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여러 문제들 오늘 이슈타파에서 전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역 최초의 조간신문 울산매일 김진영 편집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참 말도 많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이거 시끄럽고 조마조마해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이번 주면 끝납니다. 끝나죠. 이번 주면 끝나고 예. 이제 수요일이 전당대회인데요. 예. 당권 주자로 나선 후보들은 이제 마지막 막판 표심 공략을 위해서 또 당심을 잡기 위해서 집중 공략의 스포트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남았지만, 며칠 안 남았지만, 너무 말들이 험해서 말이죠. 이 막판에 땅 문제를 놓고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는데 1대3이 되니까 집단 난타가 당하는 김기현 의원이 좀 안쓰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어차피 김기현 후보가 네. 뭐 당권을 도전하건 아니면 앞으로 뭐 더 큰 것을 도전하든 네. 이 땅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러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특히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가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막판의 땅 문제가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기현 후보가 이제 막판 지집세 결집에 올인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2강 2중 이런 게 아니고 1강 뭐 삼약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다만 지금의 가장 관전 포인트는 1차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가 가반 득표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 그 안철수와 천하람 후보 가운데 2위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김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뭐 그 조경태 후보, 전 후보 이런 분들하고 지금 연대해가지고 막판 새몰이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보수층의 숨은 1%의 표심까지 끌어모으자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번 선거가 좀 83만 명이라는 초유의 어떤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사실은 이게 객관적인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부터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당원들에 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이 두 가지 선거의 포인트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 이후 1년 집권 1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권의 안정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당을 안정된 기반에서 만들어 가가지고 총선에 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은 그 본래의 국민의힘 전통적인 당원의 지지세가 큰 힘을 발휘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전망입니다. 일단 지난 28일 대구에서 나경원 의원하고는 좋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실력은 안 보여주고 자꾸 김장연대, 김나연대, 이게 연대만 얘기하느냐, 자기 실력 좀 보여주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보자는 심사인지 견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양상. 황교안 후보가 또 특히 막 꼬리를 잡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10% 내외의 어떤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황교안 후보 자체는 이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당 내에서의 입지를 다져야 됩니다. 다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결국은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끄집어내리는 자기의 어떤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방편으로 이제 땅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황교안 후보가 울산의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를 깊이 연구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현장 답사를 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조사했던 과거에 나왔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선에 2차 투표에 갈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여겨지는 황교안 후보가 마지막까지 땅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막판 표심을 자기 쪽으로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10% 이상의
지지세를 확보해야만 예. 그다음에 연대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당내에서의 다른 어떤 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또 공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당내에서는 두 후보를 보고 트로이 목마다 국민의힘 안에서의 트로이 목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 트로이 목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위장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뜻이죠. 네. 들어와가지고 분란을 지기고 결국은 당내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건강한 비판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당 안에서 너무 서로가 마타도식으로 흠집내기에만 열중하면 예. 우리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누워서 침 뱉기. 예, 누워서 침 뱉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수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멱살 잡고 싸우다가 갑자기 악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악수할 수 있는 어떤 포즈까지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아마 이번 주가 좀 그것이 분기점이 될 것이고 김기현 후보는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 주에 나만 며칠 동안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예.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주목받는 천하람 후보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 이분은 이제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예.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이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번 며칠 사이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인기에 힘입어서 예. 어떤 후광을 받고 성장한 후보가 천하람 후보다. 네. 그런데 이 천하람 후보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세력을 너무 키워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심을 지금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한 10%에서 15%대의 지지율을 예. 마치 50%가 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그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인들을 너무 깎아 세우고 몰아붙이고 예. 또 폄하하고 또 흠집을 내고 이런 분탕질을 하는 것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천하람 후보의 이런 기세가 결국은 천하람 후보 본인으로 봐서는 이렇게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선 그 당대표였던 이준석 후보의 이준석 바람을 자기는 목격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이 당에서 자기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느냐를 봐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후보는 저렇게 가는 것인데 예. 저 부분이 이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8일이 되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달리고 있는데 내려올 수도 없고 그대로 이제 가는데 자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자기들이 당대표가 안 된다는 건 번연히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치 될 것처럼 저렇게 하는 속뜻이 다 다릅니다. 지금 셈법이 말이죠. 네, 다 다릅니다. 다른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우리가 좀 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뭐냐면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이 선거는 이준석 대표라는 이 젊은 대표를 대표가 자리를 물러나면서 시작된 선거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왜 물러났습니까? 예. 당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한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사작용이 큰 힘을 받지 않을까. 예.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당의 안정을 바라는 세력. 예. 이런 세력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자, 우리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고 이 문제 넘어가죠. 네, 이 결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네. 25일부터 27일까지 열말에 3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남녀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537명 가운데 47.1%가 김기현 후보 당대표에 적합하다. 역시 과반은 못 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이 안철수 후보가 22.6 예. 그리고
또 이제 안 후보하고 김 후보의 표차가 한 24% 예.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거든요. 예. 3위 천하람 후보가 16.4 그리고 한교안 후보가 9.9 정도였으니까요.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조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면 나와 있고요. 또 오차범위가 이미 제가 좀 보면은 여기 응답률이 1.6%,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입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고요. 자, 이제 김 이사께서 이 시간에 처음부터 당내 선거는 일반 여론과 다르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그 분위기가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렇게 끝내고 울산교육감 선거가 이성걸 후보 깜짝 사태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아무도 예상을 못해서 사실은 이제 이성걸 후보가 사퇴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기 며칠 전에 불과 이틀 전인가 그때 이제 점심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김주홍 후보와 이성걸 후보가 점심을 같이 하면서 단일화 논의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시작하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하나의 의견이 모아질 거다 다들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성걸 후보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본래 이성걸 후보가 지병이 있었거든요. 예. 지병이 이제 그 앞에 그 교육감 선거 때도 이성걸 후보는 예비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있었어요?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교육자지만 체육계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또 이렇게 보면은 몸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말이죠. 이런 분이 갑자기 지병 때문에 사퇴를 한다?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의 아픈 부분은 잘 드러내지도 않고요. 드러낼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선거라는 게 막상 본격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한 달 이상 지금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이 5만 가지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약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금 구체적인 병명을 방송이라서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미 이제 측근들이나 사람들은 이성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좀 아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모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 사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정된 거지만 건강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이 되든 안 되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고 건강을 다치면 이 선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노키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병고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해서 이 예기치 않게 울산 교육감의 선거판이 완전히 구도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보수 2명, 진보 2명 하는 2대2 구도로 가고 있다가 결국은 아무도 양보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4명이 같이 가지 않느냐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수 진영은 한 분의 사태로 1명이 됐고 진보 진영은 천창수 후보하고 구광열 후보하고 2분이 됐는데 결국 이제 관심은 완전히 진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진보의 천창수 후보와 구광열 후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1대1의 구도, 작년의 선거처럼 1대1의 구도가 다시 만들어질 것이냐,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 됐다. 자, 이제 진보 쪽의 단일화 가능성, 보수가 단일화됐으니까 진보가 단일화 안 되면 폭망하잖아요.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진보가 폭망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좀 너무 아니, 진보가 망하는 게 아니라 후보가 망한다면. 그건 좀 날아간다, 너무 성급하신 이야기 같고요. 왜냐하면 이 앞선 모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 쪽의 한 후보가 다른 후보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조급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진보 쪽의 단일화 논의는 예. 보수 쪽하고 조금 다르게 아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특히 네, 이제 네. 다른 양상이라면? 예, 다른 양상이라면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예. 두 후보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단일화를 만들어가는 작업, 예. 이런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예.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강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시점에서 자기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기자들에게 공공연히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선거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면은 보수 한 명과 진보 한 명의 싸움으로 기결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예. 이거 며칠 있다가 예. 다음 주쯤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선거 얘기를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을 받았고 환경도 변해가는데 자, 이제 울산도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놓는 사업 기대하는 분위기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시가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특구, 예. 산악관광 특구 조성에 나선다는 이런 계획을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계속 밝히고 있고 사실은 이거 이 용역에도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특화 사업이 그러니까 관광 특구이게 되면은 맞춤형 규제 해제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울산시는 다음 달 중으로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특구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겠다. 마스터 플랜을 짜겠다. 예. 이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예. 산악관광 특구,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관광 특구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장생포라든지 봉계, 한우, 뭐 숯불, 불고기 특구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지역 특화 발전 특구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자유 특구, 이런 유사한 개념인데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인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해지고요. 예. 특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에는 모두 196곳 정도의 지역 특화 발전 특구가 운영 중인데 많네요. 예, 울산은 언양, 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 그리고 장생포의 고래문화 특구 두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우 불고기 특구 안에서는 도축과 관련된 제한을 해제하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예. 또 울주군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와 다른 개념의 지금 영남 알프스 관광특구. 예. 이것은 이제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편익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의 조성을 허용하는 하드웨어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예. 관광특구는 특화 사업을 선정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제를 해제해 줘가지고 예. 사업자들이 쉽게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쪽에다가 땅 사놓고 있는 분들이 20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래 기다렸죠.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에 차 있는데, 자, 설악산이 됐으니까 될 걸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 설악산이 됐다고, 영남 알프스도 케이블카 무조건, 지금 말씀하시는 케이블카인데, 네.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특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는. 그러니까 네네. 관광특구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관광특구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갈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의 이제 케이블카라든지 뭐 다양한 컨텐츠가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또 산악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탄력을 받아서 추진이 된다면 이 케이블카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관광특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신불산 억새평원 일대에 약 2.47km 구간을 연결하는 이 케이블카 사업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지금은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지난해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에 한번 실제로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사실 이게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사업자가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20년. 199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20년 넘도록 넘었네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된다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 갔다가 또 반려됐다가 이런 수많은 곡절을 겪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생태계 훼손 이후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부동의 결정을 하면서 무산이 되는 듯 했는데 사실은 2021년에 민간 사업으로 재추진돼 가지고 노선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환경 영향 평가 이번에도 받아야 됩니까? 다시 받아야 됩니까?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악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환경 영향 평가가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접근하면은 설악산보다는 설악산은 살아있는 동물이 뭐 사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준비를 착실히 하면 특히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가한 부분을 참고한다면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설령 조건부 단서가 붙더라도 이번엔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온천 관광 문제, 등옥지구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관광 특구 지정 얘기를 다시 들어가면은 이 문제도 이제 영향을 주겠지요. 네, 제가 온천 이야기하면서 등옥지구의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등옥지구의 온천, 그리고 신불산 유황온천, 이 인근에 있는 이 두 개의 온천은 어쩌면 핵심 콘텐츠란 말이에요. 이 온천과 그리고 케이블카, 그리고 영화제, 이 세 가지 컨텐츠는 굉장히 큰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느냐면 방구대 안각화도 있고 천전이 각석도 있고 선사문화의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를 개발하면은 울산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을 가진 곳입니다. 등옥온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등옥온천은 사실 지난 1980년도에 개발이 시작됐거든요. 이 온천수는 지하 600m에서 용출된 알칼리성의 정조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이 물은 사람이 직접 마시면 알칼리 수를 마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까? 직접 마실 수 있는 음용수입니다. 광천수? 광천수. 약이네. 그 나트륨 성분, 염소, 알칼리, 유황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특히 이 다양한 금속 성분이 들어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르마늄 성분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 유황도 좋지만은 게르마늄 성분은 지금 앵커님 저를 자꾸 약장사처럼 쳐다보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고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약장사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게 게르마늄 성분은 신경성에도 좋고 암 치료에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 요즘 성인들 당뇨 많지 않습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이 당뇨 환자들이 되게 좋은 물이 바로 게르마늄 성분을 가진 강천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묵힐 게 아니라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죠. 만든다면은 특히 천혜의 영남 알프스라는 자산. 창문을 열면 겨울이면은 하얀 눈이 덮인 울주칠봉이 눈앞에서 보입니다. 그런 곳에서 노천탕에서 온천 목욕을 한다. 엄청난 관광 컨텐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사장시키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꼭 확인하고 할 사항. 그쪽에 땅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전혀. 저는 땅도 없고요. 전혀. 저는 한 번씩 거기 있는 지금 온천 하고 있는 그 목욕장이 하나 있거든요. 한 번씩 가서 목욕을 하는데 거기 갔다 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죽자고 또. 아니, 그게 아니고 농담이에요. 정말 울산 시민들이 그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울산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울산매일 김진영 편집이사와 함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김진영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